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오후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x가 0일 때 1을 지나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양의 실수 t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곡선 y는 fx와 y축 및 직선 y는 ft. 그러면 여기가 ft가 될 텐데 y는 ft라는 직선은 이거니까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st입니다. 그러면 1-1번 문제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4제곱 더하기 1분의 st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st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절대값 ft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ft-fx dx 라고 해도 무방하고, 그러면은 ft는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tft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fx dx인데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면은 t 곱하기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마이너스 적분하면 4분의 t 4제곱 더하기 2분의 t 제곱 더하기 t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4분의 3t 4제곱 더하기 2분의 1t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은 t 4제곱 더하기 st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4제곱 더하기 1분의 4분의 3 t 4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이니까 4분의 3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x가 양수일 때 xfx분의 s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새로운 함수를 gx라고 일단 잡고 편의상 xfx분의 sx를 gx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계산을 해보면은 xfx분의 sx니까 그러면 x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st는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x로만 바꾸면은 4분의 3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근데 지금 x가 0보다 크니까 그냥 x로 약분하면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4분의 3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4분의 3을 일단 빼면은 4분의 3 빼기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계산하면은 4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제 g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이 앞에 있는 1번 문제를 괜히 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연결 문제의 관점에서 gx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값을 구해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4분의 3이 되고, 그리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물론 그 우극한이겠죠. gx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왠지 증가함수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gx가 왠지 증가함수일 것 같다, 이거를 캐치하셨다면 g'x를 구해가지고 진짜 이게 0보다 큰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gx가 지금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분모의 제곱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4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이거를 정리하면은 4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더하기 2가 돼가지고 x가 0보다 클 때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g'x가 0보다 크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클 때 gx는 증가함수고, 그리고 여기서 구했던 거가 같이 x가 0으로 갈 때는 0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므로 x가 0보다 클 때는 g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는 작다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x는 뭔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게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a와 그 최대값 ha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 문제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gx로 놨던 fx분의 sx 이거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2번에서 우리가 놨던 gx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ft의 적분 이거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지금 이 적분은 이 색깔로 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따라서 이거는 x fx 마이너스 st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다시 써보면은 3번 그래서 0부터 t까지 fx dx는 x fx 마이너스 sx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함수인 hx는 x제곱 fx의 제곱분의 sx 곱하기 xfx 마이너스 sx, 여기 t가 아니라 x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약분하면 fxx분의 sx고 마이너스 x fx분의 s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gx 마이너스
g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gx에 대한 뭔가 2차 함수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gx의 제곱 더하기 gx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다. 근데 2번 문제에서 gx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3이라고 했죠. x가 양수일 때. 이므로 hx는 g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최대값은 4분의 1을 갖는다. 그래서 언제 gx가 2분의 1일까만 봐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gx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4분의 3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2분의 3 x 세제곱 더하기 x라 가지고 x 2분의 1 x 세제곱은 1 해가지고 x는 세제곱근 루트 2 세제곱근 2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가지고 a가 이거고 최대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하대 오후 2-1번,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제시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제시문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결과만 갖다 쓰시면 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E를 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고요.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F라고 하자. 그러면 각 AFB와 각 ABF가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각형 ABC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108도이므로 그리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각들은 36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이 36도라는 거를 알았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BCD를 생각해 보시면 이 각도 36도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ABF는 108에서 36도를 뺀 각이기 때문에 72도가 될 거고, 이 각 AFB는 이 36도 더하기 36도를 하니까 72도가 되어서 이 각이 같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F가 1이다. AB가 1인이었으니까. 그리고 BF는 CF는 X라고 하자. 이 두 각이 36도로 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거를 각각 X라고 하자. 그러면 두 닮은 삼각형 BCF와 ACB로부터 BCF를 그려보면은 BCF 이렇게 지금 닮은 삼각형이 되는데요. BCF랑 여기도 108도, 36도니까. 그리고 BF의 길이가 X고 CF 길이가 X고 BC의 길이가 1. 이렇게 닮은 삼각형입니다.
BC의 길이 1, AB의 길이 1, AC의 길이는 1 플러스 X 해서 1대 X는 X 더하기 1대 1이다. 따라서 이 X제곱 더하기 X는 1이 돼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인데,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서 지금 X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왜냐면 X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삼각형 BCF에서 이 삼각형 BCF에서 각 BCF가 5분의 파이이므로 36도가 5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5분의 파이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2x분의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해서 2x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x에다가 지금 아까 구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4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각형의 대각선 AC의 길이는 1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이 아까 구한 x에서 1을 더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시문을 다 읽어봤고, 오늘 문제는 x가 좌표 평면의 부분 집합이고 p가 x의 어떤 원소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0부터 pn까지의 점이 x라는 집합에 존재하는 점 q의 집합을 xn이라고 하자. p0가 p이고 pn이 q인데 i가 1부터 n까지인 모든 정수 i에 대해서 pi-1, pi의 길이는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p0부터 시작해서 p0, p1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p1, p2의 길이도 1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이 x라는 집합 위에서 길이가 1씩 되게 움직였을 때 뭐 계속 가가지고 뭐 pn까지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이 n번째 가능한 점의 집합을 xn이라 하자. 이거를 최종적으로 n까지 갔을 때 점을 q라고 하면은 가능한 점 q의 집합을 모든 집합을 x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1번은 x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일 때 어떤 x의 원소 p에 대해서 x1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r이 2분의 1보다 클 때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지금 r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 지름이 이 r인데 이 r이 1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한 점 P를 여기다 잡아보면은 아까 그림과 같이 원 위의 점 P로부터 거리가 1인 원 위의 점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을 수 있어서 여기가 뭐 1, 이 길이가 1,
P가 뭐 P0면은 뭐 P1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점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래서 x1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가 됩니다. 지금 P0에서 지금 길이가 1이 되도록 움직일 수 있는 점이 이 원 위의 점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R이 2분의 1보다 클 때는 x1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R이 2분의 1일 때는 P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지금 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점 하나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똑같이 쓰자면은 원 위의 점 P로부터 거리가 1인 원 위의 점이 한 개 존재한다. 따라서 이때는 x1의 원소의 개수가 1이고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작다면은 뭐 P가 여기 있을 때 존재하지 않겠죠. P1이 이때는 원 위의 점 P로부터 거리가 1인 원 위의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1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니까 따라서 R은 2분의 1이어야겠죠. 지금 x1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2-1번을 풀어봤고 그 다음에 2-2번은 x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칠각형의 꼭지점의 집합일 때 그 x의 원소 어떤 원소 p에 대해서 xn이 x 전체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정칠각형을 그려보면은 일단 R1, R2, R3, R4, R5, R6, R7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칠각형의 꼭지점을 점 R1부터 R7으로 놓자. 그러면 R1을 P로 하겠습니다. P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0를 R1일 때 Pn으로 가능한 점을 수형도로 나타낼 텐데 일단은 P0는 R1이죠. R1에서 시작하고 P1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P0에서 1만큼 움직인 점 R2로 갈 수도 있고 R7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각각 1씩이기 때문에 지금 R1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 X 위의 점은 R2랑 R7이 있죠. 그래서 P1으로 가능한 점의 집합은 R2랑 R7이 있고요. 그 다음에 P2로는 지금 R2에서 R3로 갈 수도 있고 다시 R1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R7에서도 다시 R1으로 갈 수 있고 R6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보면 R3에서 R4로 갈 수 있고
R2로 돌아올 수 있고 R1에서 R2로 갈 수 있고 R7으로 갈 수 있고 R6에서 R7으로 가거나 R5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4로 가능한 점은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겠죠? R4에서 R5로 갈 수 있고 R3로 돌아올 수 있고 R2에서는 R3 아니면 R1으로 갈 수 있겠고 R7에서는 R1으로 가거나 R6로 가거나 있고 R5에서는 R6로 가거나 R4로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P5로 가능한 점은 R5에서 R6로 가거나 R4로 가거나 둘 중 하나고 R3에서는 R4로 가거나 R2로 갈 수 있고 R1에서는 R2로 가거나 R7으로 갈 수 있겠고 R6는 7으로 가거나 5로 갈 수 있겠고 R4는 5로 가거나 R3로 갈 수 있습니다. 6도 마찬가지로 적어보시면 7, 5, 3, 1, 6, 4, 2가 돼서 지금 P6로 가능한 점이 다 세어보시면 1, 2, 3, 4, 5, 6, 7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P5까지는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P6로 가능한 점의 집합을 보니까 다 가능하죠. 따라서 지금 X6, 그러니까 P6로 다 가능한 집합을 X6이라고 했을 때 X6이 전체 집합 X가 됩니다. 그리고 Xn은 X가 아닌데 n이 5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이런 걸 발견하였죠. 따라서 Xn이 X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학년도 인하대 오후 2-3의 A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X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고 그 X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보다 크고 A번 문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아래 값들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앞에서 했던 수형도로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2-2번 문제를 풀 때 수형도를 하나하나 그려서 생각을 했는데 이번 문제도 똑같이 수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이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저희가 2-1번 문제에서 했던 풀이에서 x1의 원소의 개수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를 점 R1으로 놓고 이 x1을 R2, R3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K가 J랑 다를 때 RK와 RJ라는 점들은 다 다르다고 합시다. 자, 이제 x1의 원소의 개수는 2라는 거는 알았고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여야 되니까 이제 x2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죠.
x2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인 경우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2가 R1, R2, R3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영도를 그려보시면은 일단 P0는 R1이고 이제 R2 또는 R3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R1일 거고 이제 R2에서 R3 또는 R1으로 갈 수 있는 거고 R3에서 R1 또는 R2로 갈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정삼각형이 되겠죠. R1, R2, R3 그래서 이 경우는 삼각형 R1, R2, R3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경우이다. 자, 그러면은 P3, P4까지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긴 R2, 여긴 R3인데 그러면 R3에서 R1으로 갈 수 있고 R2에서 R1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해보면은 R3, R1, R2일 거고 R1에서는 R2로 갈 수 있고 R3로 갈 수 있고 어쨌든 R1, 2, 3 안에서 놀 거기 때문에 일단은 X1은 R2, R3고 X가 XM R1, R2, R3 여기서 M은 2보다 같거나 크면은 XM은 R1, R2, R3 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xn은 3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1이니까 r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에서 r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인 거에서 r은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해결을 했고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x2는 r1, r4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도를 또 그려보시면은 P0, P1, P2 R1에서 시작해서 R2, R3로 가는데 이제 여기는 R1이고 이제 나머지 경우가 둘 다 R4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R1, R2, R3, 여기가 R4인 거. 그래서 이 경우는 사각형 R1, R2, R3, R4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P3, P4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R2, R3고 R4에서 R3로 가고 R4에서 여기는 R2로 가고 여기는 R4, R1, R4고 여기다 R1, R1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x 2k-1은
R2, R3밖에 안 나오고요.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R1, R4만 나옵니다. K는 자연수. 그래서 이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xn이 이때도 3보다 작습니다. 이때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r은 1에서 r은 2분의 루트 2 해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해결을 해봤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x2가 r1, r4, r5인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영도를 그려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R1에서 시작해서 R2, R3로 갔는데 여기서 R4고 여기가 R5인 경우, 그러면은 이제 P3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R2, R3가 나올 거고, 이제 여기가 지금 모르는데 지금 nx3가 3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를 A라 그러고 B라고 하겠습니다. 점을 수형도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일단 A가 R3이고 B가 R2 이거나 아니면은 A랑 B랑 R1이거나 또는 A랑 B가 R6이거나 이 경우밖에는 없을 텐데,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안 됩니다. 처음 두 가지 경우는 왜 안 되냐면 A가 R3고 B가 R2인 경우는 원 안에 R1, R2, R3, R4, R5가 있는데 지금 R1, R2 1이고 R1, R3 1이고 R2, R4 1이고 R3, R5 1이고, 근데 지금 R4, R3도 1이고 R2, R4, 5도 1이어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 위에 점 R1부터 R5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 되고요. 그리고 A가 B가 모두 R1인 경우는 때도 생각해보시면 R1, R2, R3, R4, R5인데 여기 1, 여기 1, 여기 1, 근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어야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원 위에 점 R1부터 R5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 경우는 가능한데 3-3 A는 B는 R6인 경우, 이때는 정육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R1, R2, R3, R4, R5, R6. 그래서 이때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이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수영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R1에서 2, 3로 가고, 이때 R4, R5로 가고 이제 2, 3, 여기서 R6로 둘 다 가는 경우였고, 그러면 P4는 4, 1, 5에서 R6에서 R5로 갈 수 있고, 그때는 R4가 되고, 6, 2, 3, 6고, 여기서 R3, R2. 그래서 X1은 R2, R3고, 1이 아닌 홀수에서는 R2, R3, R6가 나오고, 짝수에서는 R1, R4, R5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xn이 3보다 작다. 이때 조건 만족하니까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니까 이제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r은 3분의 루트 3 또는 2분의 루트 2 또는 1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3번의 B번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하대 오후 2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되게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들을 좀 정리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2-3번의 B번 문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n과 xn 플러스 1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 이하가 되도록 하는 r제곱의 값들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A번에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들을 고려했었는데, 이번에는 xn과 xn 플러스 1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 이하인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번의 A번에서 고려했던 케이스들을 일단 X2로 가능한 세 가지 경우들을 다시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X2가 R1, R2, R3 인 경우, 이때는 정삼각형이 나왔었죠. 이때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합집합 해봤자 나올 수 있는 게 R1, R2, R3밖에 없으니까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R제곱은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X2가 R1, R4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사각형이 나왔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과 xn 플러스 1 합집합해도 R1, R2, R3, R4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r 제곱은 2분의 1이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x2가 r4, r5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지난 A번 문제에서는 x3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인 경우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3의 A번 문제에서 풀이에서 3-3번 케이스인데, 이때가 정육각형 모양이 나왔을 때죠. 근데 이때는 뭐 x2랑 x3 합집합을 해보시면은 r1부터 r6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은 x3의 원소의 개수가 4인 경우, 이때를 추가로 고려해주면 되는데, 수영도를 그려보면 P0, P1, P2, P3인데 R1에서 시작해서 R2, R3로 가고 R4, R1, R5인데 이제 R2, R3로 가고, 이제 여기가 지금 A, B이고 A와 B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조건인 x2와 x3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x2에 이미 1, 4, 5가 있고 x3에 이미 2, 3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A는 R5이고 B가 R4여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려면 이거밖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때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R1, R2, R3, R4, R5 1인 정오각형이거나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 길이들이 다 1인 경우고 R1, R2, R3, R4, R5. 그래서 이때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경우 모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과 xn 플러스 1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보다 같거나 작을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경우 지금 여기가 원점이면은 이 각의 크기가 R1, O, R4의 크기가 5분의 4파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R1, O, R4의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시면은 R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은 2R제곱 곱하기 코사인 5분의 4파이 인데, 지금 제시문에 코사인 5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R 코사인 5분의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2R 제곱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루트 5. 제시문에 그게 나와있죠. 제시문에 지금 코사인 5분의 파이는 4분의 1 플러스 루트 5 라고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이것을 정리하시면은 R제곱은 10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1인 경우는 이때는 대각선의 길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이때는 대각선의 길이가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축소를 시키면은 10분의 5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지금 1 플러스 루트 5분의 2의 제곱 R제곱이니까 하면은 10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R제곱의 값은 총 4개가 있고요. 3분의 1, 2분의 1, 10분의 5 플러스 루트 5, 10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2022학년도 인하대 오후 3번 문제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설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교육과정을 넘나들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이상이 없고요. 답을 구해보면 FT는 이렇고 GT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3-2번 문제가 조금 그런데, 3-2번 문제는 HT는 FT 곱하기 ln GT고 이거의 치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은 t가 1로 갈 때 HT는 2에 가까워지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HT의 극한은 무한대이고, 그리고 HT를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니까 이게 증가함수가 돼가지고, 따라서 HT의 치역은 2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2를 포함하지 않는 열린 구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t가 1로 갈 때 극한이 2라는 것은 제시문 가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두 번째 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HT가 FT 곱하기 ln GT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HT는 리미트 FT ln GT. 그러면 각각 나눠서 구해보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t-1분의 1 제곱. 이게 뭐지? 그러면 일단 ln 자연로그를 일단 취해보면은 모르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분의 ln t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이게 뭘까, 과연?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왜냐면 지금 t가 무한대로 갈 때 t-1분의 ln t, 이거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로피탈의 정리라는 거를 알면은 이 극한값이 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떠한 정리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이라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ln ft의 극한 0이니까 리미트 ft는 1이다. 그리고 지금 gt의 극한은 무한대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ht의 극한이 지금 이거를 따로 떼서 쓰시면은 리미트 ft 곱하기 리미트 ln gt, 그래서 ft는 1로 가고 ln gt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ht의 극한이 무한대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에 없는 로피탈의 정리라는 거를 이용하시면은 ft의 극한을 값을 알 수 있어서 ht의 극한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실 겁니다. 반론. 적어도 우리가 비교 정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t-1분의 ln t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의 극한은 지금 t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괜찮고, t가 원대로 갈 때 이게 0보다 같거나 큰 거는 적어도 알지 않겠느냐, 이 극한값이 뭔지. 정확히 0인지 뭔진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ln ft니까, 그래서 리미트 ft, 이거는 2의 영승보다는 크지 않겠느냐, 같거나 크지 않겠느냐, 1보다는 같거나 크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 ht에서 지금 ft의 극한과 ln gt의 극한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어차피 1보다 큰 거고 이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ht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알지 않겠느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어떻게 푼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출제 의도였으면은 제시문으로 비교 정리라도 줬어야죠. 사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제를 이렇게 냈으면 안 됐습니다. 제시문을 더 줘가지고 지금 이 ht의 극한값이 무한대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게끔 제시문을 뭔가를 더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출제자는 교수님일 테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냈겠지만, 이런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냈겠지만, 교과서는 살펴보고 내셨어야 됐는데
이거 앞에 2번 문제를 되게 빡세게 만드시다 보니까 3번 문제를 만드실 때는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